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은 해인 청천백일의 광명으로 우리 민족이 창조한 인류 시원 문명인 발해 문명이자 신선도인 홍익인간 광화세계로 신명개벽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62회는 가야의 건국과 국제 결혼입니다.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의 그러한 건국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가야의 건국과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결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야는 기원 후 42년 김수로 왕이 지금 경남 김해에서 가야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을 금관가야 또는 본가야국이라고도 합니다. 그 본가야 밑에는 5개의 가야가 더 있었는데, 아라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소가야, 합쳐서 6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 변한 땅에 세운 건데, 이것이 가야 연맹국이고 그 금관 가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역사와 신화가 있는데, 먼저 신화를 살펴보면은, 처음에 가야에는 나라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는데, 국한, 그 시족장들이죠. 시족장들이 있고, 모두 백호 7만 5천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한 세조 광무제 18년 3월 개yok 이래 그 김해 북쪽에 있는 그 구지봉에서 형체는 보이지 않으나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백성들 200~300명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기를, 나는 하늘이 명해서 나라를 여기에 세우고 임금이 되라 해서 내려왔으니, 너희들은 산꼭대기 흙을 파면서 노래하기를,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불에 구워 먹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대왕맞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래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구간을 비롯해서 그렇게 해갔더니, 자줏빛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 땅에 닿았는데, 그 끝에는 붉은 보자기에 금합이 있어 열어보니 태양처럼 둥근 황금알 6개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고 기뻐해서 백배하고, 그 황금 보자기 알을 싸가지고 아도간 집으로 가서 책상 위에 놓고 12시간이 지나자 이튿날 아침 금합을 여섯 알이 변하여서 용모가 빼어난 6동자가 나왔는데, 이 아들들이 자라서 김수로 왕을 비롯한 6가야의 왕이 되었다. 이런 그 신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신화 말고 역사적인 글로는 우리나라 배달국의
제천금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소금천씨라고 하늘의 천재를 지내는 금빛 나는 신선이 있었는데 그분의 후손 중에 흉노, 몽골 쪽이죠. 휴도왕의 큰아들이 그 김일제인데 김일제의 후손이 김알찌고 신라로 가가지고 그 6대 후손이 김미추 왕이어서 신라의 왕 38대를 이어가게 되고 그 휴도왕의 둘째 아들이 김윤인데 김윤의 6번째 아들이 김수호왕이다. 이렇게 그 역사적인 사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신화로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는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있어서 이 정견모주가 천신과 관계해서 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다. 하나는 일례실청해인데 일례실청해가 김수로왕이 되고 또 하나는 일례실주일인데 일례실주일이 이진아고다. 이진아고는 대가여국의 그러한 개국 왕입니다. 그런데 이 이진아고는 일본으로 신화적으로 건너가지고 일본 신화 시대에 유명한 그 이장낙존, 이자나기와 그 자매신인 이자나미 두 신으로 바뀌어서 일본 천하를 지배했다 그럽니다. 이것이 그 가야가 망하고 신라로 넘어가면서 연호랑 세오녀의 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수로 왕은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인도 아유타야에서 중국 그 보주인 그 사천성에 와서 살던 허황옥과 결혼하게 되고 그 김수로 왕과 허황옥 사이에서 난 딸이 묘견공주입니다. 묘견공주. 그리고 남동생은 선견왕자입니다. 이 묘견공주가 이 남동생 선견왕자와 함께 그 가야인 3,000명을 이끌고 거북선을 타고 일본 구마모도 그 8대 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당시에 일본 천황인 중해천황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8대 시에는 가랏바 3,000명이 상륙했다는 돌비가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묘견 공주는 중해천왕과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그 구마소 등 여러 나라를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중해천왕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묘견 공주를 그 신공항우라고 그러는데 신공항우가 중해천왕을 처리를 해버리고 정치를 선견왕자에게 맡기는데 그것이 문해숭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 일본의 야마데 정부는 가야의 분국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묘견 공주 신공항우 이분을 모시는 그러한 그 신궁이 그 구마모도 8대시에 있습니다. 그 묘견 공주가 또 일본에서는 나중에 신화 시대로 올라가서 이장낙존이나 이자나기 이자나미가 되는 것처럼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신화 천조대신이라고 그러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되는 것이 이 묘견공주고 묘견공주가 히미코고 히미코가 일본의 신공항우입니다. 그래서 69년간 나라를 다스리고 당시의 동양 천하를
호령하고, 그래서 가야의 분국이니까 가야의 편을 들어서 신라도 쳐들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사건을 만드는 사람이 이 묘견공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그 김소로 왕의 부인이 허황옥 황후입니다. 이 허황옥 황후는 AD 48년 7월 27일 장유화상과 함께 인도 아유디아에서 중국의 사천성에 와서 살고 있다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반란들을 하고 그러는 걸 봐가지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무창이라는 지방을 거쳐가지고 이 황해를 거쳐서 김해에 있는 망산 군도에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요티아의 공주인데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일로 가라는 그러한 천신들의 지시를 받고 여기에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김수로 왕과 허왕옥 사이에는 십남 이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올 때는 그 오라버니인 장유화상이라는 스님이 오셔서 스님이 여러 가지 금강경이라든지 이런 경과, 불탑의 하나인 파사석탑 이런 걸 오게 돼서 가야 1세기 남방 불교 전래설의 그러한 근원이 됩니다. 중국에 처음 불교가 전한 게 BC 2년 처음으로 전한 걸 보면은 AD 48년에 불교를 가야에 전한 것이 시기적으로 무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 때인 AD 372년에 불교가 전해졌다는데 그것은 공전입니다. 공전. 공식적으로 전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전하기 전에 개별적인 사전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일찍이 불교를 들여왔고 신하 중에 조광, 신보 이런 사람도 20여 명 같이 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로 왕과 허황옥 사이에 낳은 그런 아들 가운데는 큰 아들은 거등왕이 되기도 하고 또 딸 하나는 신라에 시집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딸 하나는 이제 일본에 가서 신공항우 중해천왕에 비가되는 신공항우 힘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일본 천하를 다스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들 중에 7명이 장유화상을 따라서 지리산 운상원을 중심으로 한 곳에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성불을 합니다. 성불을 해서 부처를 이루고 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묘견공주와 선견왕자가 일본에 갈 때 함께 따라가서 구마소 지역에서 7개 지역에 성을 쌓고 거기에 7개 나라의 소국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김수로 왕과 허황옥 왕후의 그러한 국제 결혼도 보이고 또 묘견 공주와 일본 중해천왕의 국제 결혼도 보입니다. 또 전에 얘기했지만 신라의 석탈의 왕은 인도 남부의 촐라 왕국에 와가지고 남해 왕의 그런 공주인
맞이해 가지고 아효 부인을 맞이해서 또 국제 결혼을 합니다. 또 신라의 박식, 석시성으로 왕이 있던 것을 김씨성으로 그런 쓰는 사람이 왕에 오르게 한 것이 김옥모 태후입니다. 김옥모 태후인데 이 김옥모 태후는 아주 능력이 많아서인지 자기 딸을 고구려 중천왕의 비로 보내고 나중에 그 동생을 김미추왕으로 이렇게 추대에 올리게 됐는데 그때는 고구려가 강하기 때문에 이 김옥모 태후하고 중천왕하고 아주 가깝고 친밀했습니다. 말하자면 김옥모 태후는 고구려 중천왕의 그러한 장모이자 부인이기도 했던 겁니다. 내연 관계지요. 그래서 김미추왕이 등극하는데 이 김옥모 태후하고 중천왕의 그러한 노력과 힘이 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심청전이 있는데 심청전의 그 원 모델은 백제 시대 고유왕 때의 곡성에 살던 월량의 딸 원홍장입니다. 이 원홍장이 여러 가지 인연 따라서 중국에서 온 그런 승인들을 만나 가지고 성공스님과 인연이 돼서 그 중국의 보주의 신국공의 양녀로 돌아가서 심청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 원홍장이 진나라 해제의 제2 황후가 됩니다. 그래서 전남 곡성에 관음상도 보내고 또 크게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장인들을 이렇게 맹인들을 이렇게 보시게 해서 크게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아버지인 월량을 만나 가지고 눈을 뜨게 돼 가지고 잘 살았다고 심청전에서는 신봉사가 잘 살았다고 얘기죠. 이렇게 그 당시에는 국제 결혼이 많았습니다. 아까 허왕호 왕후가 사천성 보주를 떠나서 왔기 때문에 허왕호 광후를 보주태후라고도 부릅니다. 그때 보주태후를 따라서 김해에 온 신보조광은 관직을 담당했으며 신보의 딸 모종이 거등왕의 왕비가 되었고 김수로왕과 허왕학의 며느리였습니다. 종정감 조광의 손녀 호화는 마품왕의 왕비로서 김수로왕과 허왕의 손자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같이 온 보람이 있었죠. 허왕옥이 죽은 다음 신보, 조광, 모정, 호환 등은 중국 전통 시어법과 지역 명문법에 따라서 지명법의 방법으로 허왕옥의 출생적인 보 뒤에 습관적으로 줄을 달아서 보주 태우라고 했습니다. 보주라는 것은 당시의 사천성인 안악국 그것을 보주라고 하는데 한양대학교 김봉묘 교수는 김해 김씨인데 허왕국의 출자를 찾아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인도, 중국 이런 데를 평생 찾아다니며 해가지고 중국의 사천성에 가서 허왕옥에 관련된 비석을 찾아낸 그런 필생의 사업으로 그런 것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한편 가야사를 연구하고 파사석탑을 봉헌한 김해 금강병원장 허명철 박사. 허명철 박사는 김해 허씨죠. 허왕옥 일행이
인도 아유디아를 출발해서 대륙으로 온 게 아니라 해상 실크로드로 오면서 파사석탑을 가져왔다. 그래서 인도양 탐록 니코발군도 수마트라 중국 김해 금강가야에 과장을 하셨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주한 인도 대사인 파르타 사라티는 삼국유사 가락국지에 나오는 김해의 파사석탑을 가서 보고 감격해서 허황옥을 주인공으로 하는 비단황후라는 그러한 소설책을 썼습니다. 역사 소설이죠. 근데 허황옥에 관한 그러한 얘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 우타 프라데시드의 아이디아의 슈리 라트나 공주라고 쓰고 김수로 왕과의 국제 결혼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얘기는 스리랑카에는 김수로왕 설화와 같은 비자야왕 설화가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 비자야 왕이 판디야 왕국 야소다라 공주와 함께 인도에서 거북 모양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스리랑카로 가서 싱할리 왕국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김수로 왕과 허왕 왕후의 딸인 묘경공주는 남동생인 선견 왕자와 7 성불한 왕자와 함께 가야인 3,000명을 이끌고 거북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 구주 구마천 탈대시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근데 그 야마대라는 이름 자체가 원학은 야마일인데 그 한자를 잘못 읽어서 야마대라고 한 건데 그것이 바로 저 거북을 나타냅니다. 가야의 구지봉의 구지가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묘경공주가 신공항우가 되고 힘있고로 당시에 동양천하를 휩쓸고 가야의 모국을 위해서 신라를 치기도 한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최초의 신경인 묘견 신궁, 그걸 8대 신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팔대시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러한 신주가 김수로 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62회로 가야의 건국과 국제 결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